자,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채권이죠. 압류 금지 채권은 압류를 못해요. 근데 이를 계좌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압류 금지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계좌로 들어오면 이것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맞는데, 자, 휴업급여를 요 기존에 압류된 계좌에서 요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꿔서 수령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된다가 아니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요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면. 자, 2번 근저당인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경매 결정 났다는 거죠. 자, 그 후에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두면 재산을 은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고 했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만을 말해요. 이 경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경매를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있죠. 그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판결 요지를 한번 가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정되는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에 나와 있는 여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을 말합니다. 3편에 나와 있는 3편이 뭐냐면 요 담보권 실행이거든요. 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재산 면탈을 목적으로 은닉했다 할지라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요 2번 지문, 2번 판결 요지는 많이 아는데 공부를 해서 많이 알죠. 근데 2번 판결을 그대로 내면 좋은데 출제를 하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만 살짝 바꿔도 모른단 말이죠. 이게 뭐지? 깨우뚱 거린단 말이죠.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피고인이 회사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제3자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거죠. 뭐가 돼요? 끝이 본죄가 된단 말이죠. 본죄가 돼요. 설령 어음 되맞기 용도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당화가 되지 않고 본죄가 됩니다. 자, 상계를 하게 되면 상계가 뭔지 아시죠? 내가 너한테 받을 돈 있고 너가 나한테 받을 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서로 채권자 채무자 관계입니다. 즉 A는 B한테 100만 원 줄 돈이 있고 B는 A에게 150만 원 줄 돈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까자 서로 까자. 50만 남잖아요. 50만 남겨두고 내가 너한테 받을 돈, 너가 나한테 받을 돈 서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서로 상계를 해버리자. 맞계산을 해버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맞계산을 했다면 이 맞계산을 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계를 하게 되면요. 서로 맞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상계를 해버리게 되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이후에는 그 막 중복되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입행 매달죄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채권 채무 관계 소멸되기 때문에. 23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그렇죠? 이혼을 여부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죠. 그렇죠?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허위로 채무 양도하고 뭐 이런 쇼를 합니다. 그때 본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자, 다음.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모두 짓고 말소케 하였다면 은닉으로 보아서 본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많이 풀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많이 풀었는데요. 여기 경찰 1차에서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이. 원래는 보통 이 두 번째 줄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경찰 1차에서는 요거까지.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지막을 장난쳤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다.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해설도 가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가봅니다. 면탈죄는 위헌범이라서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결과범이 아닙니다. 틀렸고 약간 더 많다는 것만 갖고서는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훨씬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아. 그 정도는 뭐다? 위험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에서 특허 실용 신안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죠. 자, 2번에서 면탈을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했다 할 때 채권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됩니다. 이거 다 기본 강의 때 했죠. 제3채무자란 말은 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3번 가봅니다.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 이에 기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 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을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본죄가 되는데 언제 종료되냐면 자, 여기는 여길 건드렸네요. 언제 행위가 종료가 되냐면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채권 압류 그리고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성립함과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즉 채권 압류 시점, 추심 명령 받은 시점이지 추심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다. 이런 것 받으시면 되고 공소시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형소법에서도 공소시효 파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출제가 수사증거 파트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 강론은 경찰 시험 다 보니까요. 요 판례는 형소법에서 나온다고요. 자, 4번을 가보시면 은닉 나와 있는데 사업자 금전등록기 사업자 이름을 바꿔요. 금전등록기 아시죠? 뭐 우리 매점에 가면 그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를 긁는 기계 있잖아. 긁는 기계를 하면 전표가 나오잖아요. 전표 이름을 가만히 봐봐요. 전표에 거기 상호를 보면 그 가게 주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치? 그 가게 주인 이름이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그 채무자 앞으로 지금 채권자들이 이제 재산을 뺏으려고 그 금전 등록기도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탈하고자 그 금전 등록기 이름도 바꿔요. 그것이 이제 면탈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25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답은 2번입니다. 1번에 본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권리에는 특허 실현권도 포함된다 했죠. 자, 이행 청구소를 제기한다 할 때 요것만을 말한다가 아니라 더 있어요. 이 이행 청구소 말고도 가압류 가처분 등이 또 더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해설 가볼까요? 그치, 여기 나오잖아. 이행 청구소 말고도 가압류 가처분까지도 포함된다고. 자, 명신탁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면탈죄도 되지 않고 권리행사 방지도 안 돼요. 명신탁 나오면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쵸? 요 사람 명의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26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본죄는 객관적 상태에서 해야 할 위험성, 그쵸? 다 맞죠? 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다 맞고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되고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라는 행위태양 필요하고요. 위헌범위라서 위험성이 있으면 되고요. 결과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쵸? 면탈죄는 성립요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계가 되면 상계된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쵸? 자, 됐고. 그때는 뭐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빼돌리고 말 것도 없단 말이죠. 그때는. 명신탁은 무조건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와이프 거지. 그래서 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다. 건물과 토지인데 뭐 막강하지. 금전 채무가 아니잖아요. 금전 채무가 아니고 건물 토지이기 때문에 막강해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허위 금전 채무를 이겼다 할지라도 부동산이 채권에 이겨요. 물건이 채권을 깨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대상물이 건물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설령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토지 부동산이 막강하다니까. 그래서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죄가 되질 않아요. 2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에 방금 풀었지 이거. 건물 토지 인도 청구권 풀었지? 죄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건물 나고 토지 나오면 효과 막강하다. 채권자 해야 할 위험성 없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압류 후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를 부담해버립니다. 본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압류 후 가압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 무효입니다. 가압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제3채무자에게 자꾸 재산을 넘겨버려요. 근데 가압류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가압류를 하기 전에 먼저 빼돌려야 돼요. 근데 가압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압류한 이후의 절차는 다 무효라니까요.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은 해야 할 위험성조차도 없는 거야. 면탈죄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다 무효라서. 자,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했습니다. 자, 면탈죄는 위헌범이죠. 위헌범. 이러이러한 목적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하여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이러이러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29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면탈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죄가 안 돼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분위기가 조성. 당장이라도 채권자들이 벌 때까지 달려들 만한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먼 훗날에 뭐 노래 이름이야? 먼 훗날에 뭐뭐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대. 그 먼 훗날이 언젠데 도대체 1년이요? 2년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쳐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일 당장 쳐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먼 훗날에 이럴지도 몰라. 이거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돌린다 하더라도 죄가 안 돼요. 해설도 그렇게 돼 있을걸? 그치? 그런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2번입니다)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는 본죄가 되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허위 채무 부담이라고 하지 않거든. 장래 발생할 특정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채권은 기한이 도래되면 이건 무조건 발생한다니까. 이게 뭐 허위 양도고 허위 채무 부담이야. 그쵸?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양도, 진실한 채무 부담이지. 진실한 채무 부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의도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고
특허 실용 시한 받은 권리는 포함이 된다 했죠. 2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또다시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꾸었어요. 은닉이에요? 은닉 아니에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제3자 명의로 돼 있던 거를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꿔요. 자, 그럼 봐봐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채무자 얼굴은 알아.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제3자 이름을 몰라. 이 사람도 모르면 또 다른 제3자는 더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에서 제3자, 그 3자에서 또 제3자, 다른 3자에서 또 다른 3자로 바뀌게 되면 그놈이 그놈이요. 모르는 건 다 매한가지인데? 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얼굴 아는 것은 채무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몇 번 건너간다 하더라도 그놈이 그놈이요. 은닉이요? 은닉 아니요. 다음. 이행청구소 가압류 가처분 맞죠? 해야 할 위험이 있으면 된다 했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번은 뭐라 그랬어요? 타인 재물이라면 타인 재물. 타인 거야, 타인 거. 타인 거는 횡령죄밖에 안 돼요. 면탈죄 안 돼요. 면탈죄는 자기 거야 되는데.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건데. 타인 재물은 객체 탈락인데. 더 많다는 것만 갖고는 본죄가 성립하죠. 훨씬이나 말이 없잖아. 그리고 이거 위헌범, 침해범이 아니다. 그치, 위헌범이지.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객체 탈락이라 했어요.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짜가 임시 가짜야. 임시 가짜. 임시 가짜. 가처분 할 때도 가가 그 잠시, 임시 그런 말이지. 그 처분을 잠시 효력을 유지하겠다 이 말이지. 순위 본전적 효력밖에 없어요. 이것만 갖고서는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